신데렐라 게임이 방송되었습니다. 자신이 신여진에게 이용당한 가짜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된 하나의 눈물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하나에게는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은총이와 하나를 못 만나게 하고 전화통화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녀는 은총이에게 하나 이모와 할머니 중 누구와 살겠냐고 물어봐요. 은총이는 솔직하게 하나 이모와 살겠다고 합니다. 신여진은 은총이가 하나 이모와 살겠다고 하자 서운해 하는데요. 신여진은 하나가 은총이를 1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웠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꿈에 유진이를 만나는데요. 엄마, 하나가 나를 살게 했어. 기억은 조각나고 모자, 벽난로, 단편적으로만 생각이 났어. 미국에서도 하나 편지만 기다렸어. 한국에 돌아올 때도 하나 믿고 돌아온 거야. 여진은 유진이를 부르다가 잠이 깼는데요. 옆에는 하나 이모를 부르며 울다가 지친 은총이가 애착 인형을 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시각 하나도 은총이 생각을 하다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꿈에 두나를 만났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두나야. 하나가 두나를 붙잡으려고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어 보지만 두나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하나야, 성북항을 기억해봐. 은총이랑 엄마를 지켜줘. 두나야. 하나가 두나를 부르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이 깼는데요. 윤성호가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달려옵니다. 하나씨, 괜찮아요? 지창이도 달려와서 누나가 괜찮은지 확인하는데요. 지창이가 물을 갖고 와서 하나에게 줍니다. 꿈을 꿨어요. 두나를 봤어요. 두나를 봤다고요? 윤성호가 하나가 꿈에 두나를 봤다고 하자 안타깝고 슬픈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는데요. 윤성호가 하나의 슬픈 눈을 보고 신여진을 만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한편 황진구도 신여진에게 은총이는 구하나 씨가 키우는 게 맞다고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은총이를 하나에게 보내라고 하는데요. 신여진은 황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하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신여진은 진심으로 하나를 딸로서 세상에 알리고 호적에 올리고 은총이도 입양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화만 내고 있다고 오히려 하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장비서도 신여진에게 이렇게 갑자기 은총군과 하나를 못 만나게 하면 은총군이 아직 어린데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은총군과 하나 씨에게 시간을 주라고 하지만 신 회장은 장비서의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여진이 꿈에 유진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유진이가 미국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나 편지만 기다렸다고 했어. 한국에 돌아올 때도 하나 믿고 왔다고 했어. 착한 하나는 은총이를 못 보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나는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석과 입양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신여진 회장이 유전자 검사까지 속이고 자신을 가짜 딸로 이용한 걸 알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꿈에 두나를 만나고 두나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고 은총이와 엄마를 지켜달라고 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나가 성북항 얘기를 했어. 하나가 20년 전 성북항에서 두나와 함께 있었던 윤세영 그리고 딸을 찾던 윤성호를 만났던 기억을 찾으면 윤세영이 배에 유진이를 두고 내린 것도 기억해낼 것 같습니다. 구하나는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은총이까지 뺏은 신 회장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한 신 회장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픈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여진은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결국 너한테도 좋은 일이라며 너만 눈 감으면 내 수양딸 되고 은총이도 입양하게 해준다고 하나를 설득합니다. 신 회장은 하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사람들에게 딸로 소개하려고 했던 게 자신의 진심이라고 혜성그룹을 네가 가질 수도 있다고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였을 것 같은데요. 신 회장은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가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거실 바닥에 던져서 깨부수는데요.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신여진의 집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 옷과 짐들을 챙기는데요. 하나가 책상 서랍에 있던 양부모님과 지석이, 지창이, 지은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보고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옷가지를 가방에 넣어서 집을 나오는데요. 황진구가 달려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은총이는 윤세영과 최명지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신이 없는 하나가 구지석과 통화하며 은총이가 윤세영과 나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울먹이는데요. 황진구가 은총이가 신혼집에 있다고 알려주고 하나는 진구와 함께 은총이를 찾으러 가는데요. 길이 엇갈렸습니다. 은총이도 지금 하나 이모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하나 이모한테 지금 간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요. 못된 최명지 윤세영 모녀가 은총이 말을 하나한테 전할 리가 없죠. 하나가 은총이를 데리러 신여진의 집으로 가지만 신 회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황진구가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번도 이미 바꾼 상태였습니다. 하나 이모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은총이가 나가려고 하자 신여진이 은총이를 못 나가게 하고 인터폰 화면도 꺼버립니다. 하나는 지창과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은총이가 하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나가 받자마자 신여진의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신여진이 은총이가 하나에게 전화하자 전화를 꺼버린 건데요. 신여진이 은총이와 하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구지석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20년 전 윤유진을 찾는 광고가 실린 신문 스크랩본이 사라진 걸 알고 윤세영이 훔친 걸 알았습니다. 지석이 하나에게 어떻게 가짜 딸인 걸 알게 되었냐고 물었는데요. 하나가 울먹이면서 윤유진을 찾는 광고가 실린 신문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은총이가 신문을 갖다 줬다고 했는데요. 구지석은 윤세영이 자신의 서랍에서 훔친 신문 스크랩본을 퀵으로 보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석은 분노에 윤세영에게 확인하는데요. 세영이 기분 나쁘게 몸을 크게 앞뒤로 움직이며 웃기 시작합니다. 누나 일이라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네가 내 서랍 뒤져서 10살 때 윤유진 얼굴 실린 신문 스크랩본 퀵으로 보냈지? 윤세영, 너 나랑 완전히 끝난 거야. 구지석은 윤세영과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하는데요. 황진구도 결혼 3개월을 앞두고도 전남친인 구지석을 계속 만나고 있는 윤세영에게 파혼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와 은총이가 처음으로 떨어져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은총이가 하나 이모와 살겠다고 하나 이모를 찾아서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